한 청년이 편의점 알바와 택배 상하차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청년은 자신이 10년 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 석자만 나와도 온 나라가 들썩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국민가수 이명웅 이야기인데, 오늘이 정확히 그 청년이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트로피 134개, 멜론 스트리밍 142억 회, 콘서트 관객 91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기록들이 쏟아지는데요. 정작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아는 성공, 신화 말고 잘 모르는 진짜 이명웅의 10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팬들도 잘 몰랐던 성장 배경부터 숨겨진 취향, 그리고 지난 10년의 진짜 기록까지 오늘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명웅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특별한 사연이 담겨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가 홍콩 영화 영웅 본색을 워낙 좋아하셔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라는 뜻으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를 이명웅이 겨우 3살일 때 여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에 이별을 겪었으니 이름에 담긴 아버지의 바람만 남고 정작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곁에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인지 둘째를 낳으면 본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집안에 전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들으면 우프기도 한 일화입니다. 외할머니 박옥주 씨와 어머니 이현미 씨, 이렇게 세 가족이 경기도 포천에서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는 소우릅 송우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이었지만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을 정도로 성실했고, 진달래꽃이라는 노래를 워낙 잘 불러서 별명이 아예 진달래꽃이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1년 동안 유소년 축구단 선수로 뛰기도 했는데, 훗날 가수가 된 뒤에도 자선 축구대회에 참여하거나 프로축구팀 시축을 맡을 만큼 축구에 대한 애정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997년에는 KBS TV 유치원 하나둘셋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일에 남다른 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당시 조선일보에 실렸던 영웅이 엄마와의 인터뷰 기사에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밝게 자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의 뜻이 워낙 거창하다 보니 어릴 적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후일담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며 지금은 진짜 영웅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죠. 두 번째 이야기는 다들 상상하기 힘든 무명 시절의 생계 전선입니다. 데뷔 전에는 편의점, 카페, 식당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데뷔한 뒤에도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 스케줄이 뜸할 때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뛰고 추운 겨울에는 길거리에서 군고구마까지 팔았다고 하니 무명 가수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어썸블라라는 보컬팀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청년이 몇 년 뒤 국민 가수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데뷔 2년 전에는 고향인 포천의 가요제에 나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데뷔 6개월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또 한 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이야기도 흥미로운데,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에서 상황병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시기 군 생활 미담이 뒤늦게 SNS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대표는 이명웅을 처음 만난 날을 이렇게 회상했는데, 노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개 물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그런 것 없이 그저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밝게 말하는 건실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재능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담백하고 정직한 태도가 발탁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게 흥미로운 대목이죠. 훗날 이 선택이 대한민국 가요계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등학교 시절에는 음악학원에 간다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정작 친구는 학원 자체 시험에서 떨어지고 본인만 붙었다는 웃지 못할 사연도 전해집니다. 이명웅은 인터뷰에서 무명 시절이야말로 지금의 자신을 만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성공한 뒤에도 그 시절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챙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다가 손목을 다칠 뻔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데, 그럼에도 무대에 서는 꿈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돌아보면 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고향 포천의 한 가요제 심사위원이었던 관계자는 그날의 무대를 떠올리며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 남달랐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보컬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정작 데뷔 이후 몇 년 동안은 그 전공이 무색할 만큼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함께 일했던 사장님이나 이모님들과는 데뷔 이후에도 계속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 대하는 진심이 그때부터 남달랐다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실은 이명웅의 숨겨진 반전 매력, 바로 식성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뭐든 씩씩하게 잘 먹을 것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 못 먹는 음식이 명확하게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매운탕처럼 생선이 국물에 들어간 요리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하는데 생선이 물에 빠지면 못 먹는다는 본인의 표현이 꽤 재미있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힘든 순간마다 위로가 되어준 음식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오징어찌개입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이명웅 본인에게로 이어진 이 오징어찌개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세 모녀가 함께 쌓아온 정이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최애 음식이 바뀌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원래는 족발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혀왔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승원이 직접 끓여준 육개장을 맛본 뒤로 최애 음식이 족발에서 육개장으로 바뀌었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죽만 먹다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는 질문에 족발이라고 답했다가 정작 완성된 육개장을 맛본 순간 감탄을 쏟아내며 마음이 바뀌었다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차승원과 김도훈이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주일 내내 부실하게 먹다시피 하던 이명웅이 닭곰탕을 앞에 두고는 여기 와서 다 먹은 게 처음이라며 감탄했다는 후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명웅이 콘서트 전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챙긴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전해지는데 이 역시 프로다운 자기관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탈하게 음식 취향이 바뀌었다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서 화려한 무대 위 이미지와는 다른 친근한 얼굴이 엿보이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상상 이상으로 철저합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한 근황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데 소스도 뿌리지 않은 맨샐러드를 먹으며 허기를 채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소스 하나가 160칼로리나 된다면서 원래는 뿌려 먹었지만 오늘은 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인데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시선이 달라진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죠. 무대 위에서 3시간 넘게 혼자 노래하고 춤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는 콘서트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가창력이 더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철저한 자기관리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는 무대 뒤에서도 촬영 대본을 체크하며 끼니를 챙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는데 화려한 무대와는 다른 이 지독한 프로의식이 오히려 팬들에게는 더 큰 신뢰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명웅이 리허설 중에도 물 한 모금 마시는 타이밍까지 계산할 만큼 철저하다고 귀띔했는데 콘서트 무대 뒤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조차 팬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려고 무대 위에 마련된 임시 의상실 안에서 환복하며 관객들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오랜 팬들을 계속 붙잡아두는 힘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꼼꼼함이 쌓여 지금의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5년 전국 투어에서는 30여 곡이 넘는 다양한 장르를 게스트 없이 혼자 소화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댄스와 안정적인 발성을 동시에 유지해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반전 그 자체인 인생의 전환점, 바로 2020년 미스터트롯입니다. 사실 이명웅은 2016년 8월 8일에 이미 미워요라는 디지털 싱글로 데뷔했고 2017년에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거두며 얼굴을 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격적인 성공은 그로부터 무려 4년이나 지난 뒤에야 찾아왔다는 게 놀랍죠. 그동안 무명 가수로서 버텨야 했던 세월이 얼마나 길고 막막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실시간 국민투표 773만 표 가운데 25%를 독차지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초대진에 오르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당시 문자 투표가 폭주하면서 방송 당일 결과 발표조차 못하는 초유의 방송 사고가 벌어졌을 정도였으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작곡가 조영수는 이명웅에 대해 탁월한 소리 컨트롤과 형형색색 풍부한 감정선을 지녔으면서도
어떤 노래에서든 최적화된 상태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가 침체돼 있던 트로트 장르 전체를 부활시켰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이 우승곡인 이제 나만 믿어요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서 결혼식 축가로도 널리 쓰이는 국민 발라드 트로트로 자리 잡았고 발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명 작사가 김이나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이 곡을 자신의 저작권 효자곡 1위로 꼽으며 임영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한 곡이 몰고 온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죠. 여섯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이후 방송사와의 전속 계약이 끝나자 수많은 방송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임영웅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앨범과 노래라는 본업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는데 이 소신 있는 선택이 결국 첫 정규 앨범의 대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곡을 직접 쓰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락 장르의 첫 자작곡 런던보이를 발표했고 2023년에는 모래 알갱이라는 곡으로 서정적인 감성을 선보였는데 이 곡은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고 영감을 받아 직접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본인의 휘파람 소리를 더해 완성한 이 곡이 독립영화 소풍의 OST로 삽입되면서 발생한 저작권료 전부를 팬덤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규 2집에 수록된 비가 와서라는 곡에는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하늘로 먼저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며 쓴 곡으로 가사 안에 그 친구의 이름을 몰래 숨겨 넣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비주류 인디밴드 감성을 오롯이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이 곡은 대중적인 이미지에 갇혀있던 임영웅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2023년 발표한 EDM 장르의 두 오다이는 본인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는데 발매 단 3시간 만에 멜론 톱백 1위에 오르며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곡을 통해 임영웅이 락, 발라드, 트로트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올라운더 아티스트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고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이후 발매되는 앨범마다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마마 시상식 무대에서는 수우파로 유명해진 댄서 모니카와 특별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며 상실과 슬픔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트로트와 현대무용이라는 이질적인 장르의 만남이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은 임영웅의 목소리와 창법이 한 시대나 유행에 머물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한다고 평가했는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성장까지 더해지며 그 평가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그의 창법을 두고 감정, 과잉과 기교를 자제하면서도 코세를 경계하는 보컬이라며 천이무봉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임영웅이 무대 위에서 절대 리버브라는 음향 효과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사실도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보컬의 단점을 가려주는 이 장치 없이도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인다는 건 그만큼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클래식 연주자부터 보컬 트레이너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의 호흡법과 소리 밸런스를 극찬했는데 특히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7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된 10년의 기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식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만 134개, 멜론에서 쌓은 누적 스트리밍은 142억 회를 넘어섰는데 이는 국내 전체 가수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는 179만 명, 누적 조회수는 31억 뷰를 돌파했고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긴 영상만 무려 109개에 달합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올해를 빛낸 가수 조사에서는 40대 이상 부문 29.1%의 지지율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정규 1집 I am 히어로는 발매 하루 만에 94만 장이 팔리며 솔로 가수 역대 초동 판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클 차트 벨소리 차트를 10년치 분석한 자료에서는 상위 400곡 가운데 17곡이 임영웅의 노래였는데 이는 가수 점유율 기준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하는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도 임영웅은 역대 유일무이하게 5년 연속 가수, 스타, 광고, 트로트 4개 부문에서 동시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업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광고계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히어로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정작 임영웅 본인은 팬들의 충성도가 너무 높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광고 모델 활동을 신중하게 자제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광고 업계에서는 그가 모델로 나선 상품에 대한 팬들의 충성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실제 물건을 사지 않는 고객에게도 굿즈를 나눠달라는 조건을 걸고 광고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 이 때문에 한 관계자는 이명웅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4년 한국갤럽이 5년마다 진행하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조사에서는 역대 최초로 10%를 넘는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 조사에서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나훈아를 모두 제쳤다는 점이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에는 스포티파이 국내 연말 결산에서 최다 스트리밍 K-팝 아티스트 부문 톱2에 오르며 발라드 솔로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이명웅의 팬층은 해마다 폭넓어지고 있는데, 초반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30대는 물론이고 20대 남성 팬들까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40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데뷔 기간이 가장 짧은데도 선정된 이례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한국대중음악학회는 이명웅의 인기를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런 신드롬은 한국 대중음악사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사례라며 그의 인기 원인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학술대회까지 열었을 정도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인기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진짜 국민 가수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8번째는 콘서트 문화 자체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 투어와 단독 공연을 81회나 열었는데 전 회차가 전성 매진, 누적 관객만 9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101일 동안 진행된 첫 전국 투어 콘서트는 총 21회 공연에 약 24만 명이 관람했는데, 이 시기 콘서트 티켓팅은 효도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치열한 피켓팅으로 유명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한국 가수로는 드물게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 현지 교민 라디오 방송에까지 출연하며 해외에서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제가 됐던 건 공연 실력보다 관객을 향한 세심한 배려였는데요. 공연호를 추가로 통대관에서 냉난방기와 보조 배터리 충전소, 카페까지 갖춘 휴식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허설 소음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참회 상자를 돌리며 양해를 구했다는 미담도 전해졌는데, 나중에 소속사가 가수 본인이 직접 방문한 건 아니라고 정정하면서 오히려 더 훈훈하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콘서트 도중 몸이 불편해진 관객이 있으면 소속사 관계자가 직접 병원까지 동행해 치료비를 대납하고 이후 다음 공연에 다시 초대까지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관객이 무대를 등지고 있는 걸 본 뒤부터는 다음 공연부터 스태프들이 미리 휠체어를 돌려드려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작은 배려들이 팬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됐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앵콜 콘서트에서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실시간 무대 조립을 시도했는데, 공연 시작 직전에 무대를 조립하고 끝나면 바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40억 원 이상의 수익까지 포기했다고 합니다. 2023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앵콜 콘서트는 예매 당시 약 960만 번의 트래픽이 몰리며 국내 공연 예매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주최 측은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예매건을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취소하는 강경한 대응책까지 마련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그라운드에 아예 객석을 없애고 경기장을 사면으로 둘러싼 돌출 무대를 설치했는데, 국내 오프라인 콘서트 사상 최초로 시도된 무대 구성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종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해왔는데, 실제로 야외 콘서트 중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도 비를 흠뻑 맞으며 노래를 이어가 하늘이 특수효과를 내려준 것 같다는 재치 있는 멘트로 관객들을 오히려 더 열광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2025년 전국 투어 중 서울 공연은 OTT 티빙을 통해 무료로 생중계됐는데, 실시간 시청 점유율이 95.3%를 기록하며 그해 티빙에서 진행된 단일 라이브 콘텐츠 가운데 최고 수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2023년 서울 올림픽 공원 KSPO돔 공연에서는 6일간 약 8만에서 9만 명이 다녀갔는데, 이 공연을 두고 K-팝 공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호평이 쏟아졌고, 팬이 아니었던 시사평론가나 칼럼니스트들까지 관람 후기를 남기며 화제가 됐습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SNS를 통해 택시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택시가 도착하면 큰 소리로 불러주며 문까지 닫아주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런 세심함이 이명웅 콘서트만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98세 어르신 팬이 대기실 모니터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임영웅이 미리 준비한 사인을 무대 위에서 직접 써드린 일화도 있는데, 이런 순간들이 쌓여 세대를 뛰어넘는 팬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3년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 당시에는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다인 370만 트래픽을 기록했고, 대기 인원이 6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른바 피케팅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콘서트 후기 가운데는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남긴 글도 화제가 됐는데,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무시해서 미안하다는 한 음악가의 글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며 큰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국내 콘서트는 임영웅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콘서트마다 세트리스트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흥미로운 건 이런 화제의 시작이 팬 커뮤니티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젊은 층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였다는 점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오히려 자녀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잇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60년대 트로트부터 최신 댄스곡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무대에서 함께 열광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콘서트 세트리스트를 보면 트로트뿐 아니라 재즈로 편곡한 발라드, 힙합, EDM까지 넘나드는데, 한 공연에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모두 게스트 없이 혼자 소화하는 가수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연장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임영웅 콘서트가 열리는 날 하루 매출이 몇 달치 적자를 메워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배려의 방식은 다른 K-팝 공연 제작진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도 임영웅 콘서트의 대기실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정도로 업계 전반의 기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30대 이하 젊은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아이돌 콘서트에 익숙했던 젊은 세대가 오히려 임영웅 콘서트를 보고 나서 다른 공연에 대한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후기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콘서트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받아 부르는 코너가 특히 인기인데, 노래방 기기까지 무대에 설치해 회차마다 6곡 이상, 누적으로는 150곡이 넘는 곡을 즉흥으로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정에 없던 무대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며 한 음악 관계자는 다 장르의 끝판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의 폭넓은 소화력을 인정했습니다. 9번째는 선물 대신 기부를 택한 특별한 팬덤 문화입니다. 2021년부터 임영웅은 자신에게 오는 선물이나 서포트를 공식적으로 사양하고 대신 손편지만 받겠다고 공지했는데, 그 소중한 마음이 더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란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인부터 앞장서서 수해 복구나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이어갔고, 그 모습을 지켜본 팬들도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기부와 봉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임영웅 본인과 팬덤이 함께 쌓아온 기부 금액이 지금까지 8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는데, 스타 한 명의 선행이 팬덤 전체의 문화로 번져나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영 이벤트를 지원하거나 홈리스 축구대회를 후원하고 독거노인을 돌보는 반찬 봉사까지 이어지는 팬덤의 활동 범위를 보면 왜 이 팬클럽이 자선단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팬클럽 영웅시대는 유료 투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콘서트 마지막 순서에는 늘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인사를 빼놓지 않는데, 무대에 설 때마다 왜 노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관객들에게서 찾는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많은 팬들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축구 경기 시축 관람 후에는 오히려 쓰레기를 줍고 매너를 지키는 모습으로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수재민 돕기 명목으로 9억 원을 기부했고, 2025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임영웅 본인이 4억 원, 팬덤이 6억 원을 보태 총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2020년 첫 광고비 전액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자신이 모델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수익금 12억 원 전액을 기부하는 등 크고 작은 선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 기록입니다. 9월로 예정된 고향 콘서트까지 더해지면 콘서트 누적 관객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고, 정규 2집 I am Hero로2는 아예 실물 CD를 발매하지 않고 디지털 음원으로만 승부를 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앨범 판매 수익과 각종 차트 기록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음악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을 한 셈이죠. CD 앨범을 실질적으로 감상하기 어려운 환경과 환경 문제까지 고려했다는 소속사의 설명에, 업계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임영웅을 두고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명웅의 이런 행보를 두고 앨범 판매가 곧 스타의 지표라는 오래된 통념을 깨뜨린 전환점이라며 K-팝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운해할 팬들을 위해 음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친필 편지와 화보가 담긴 144페이지 포토북을 따로 제작했고 남산타워 라이트쇼와 한강 드론쇼 같은 특별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규 2집은 CD 없이 디지털 음원으로만 나왔지만 대신 손편지와 화보가 담긴 앨범북을 3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제공했는데 소장을 원하는 팬들을 배려하면서도 음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한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과 핫백 두 차트 모두에서 최다 진입곡을 보유하며 앨범 판매를 스스로 포기한 상황에서도 음악적 저력만으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정규 2집의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은 발매 당시 화제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제치고 멜론 핫백 1위에 오르며 저력을 입증했는데 이 앨범에는 로이킴을 비롯한 국내외 실력파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명웅을 향해 개인의 잠재력이 하나의 산업적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입증한 이정표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지난 10년의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데뷔 10년 만에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자 현상이 된 이명웅입니다. 세계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는 이명웅의 성공을 두고 방송국이라는 기성 플랫폼에 기대지 않고 팬덤과 직접 소통하며 독립적인 생태계를 스스로 구축해낸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명 시절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그 청년이 앞으로 써내려갈 다음 10년은 또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한 문화평론가는 이명웅의 지난 10년을 두고 단순한 인기 가수의 성공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문화적 가교라고 표현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전하는 재밌는 소식,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루뉴스